우리가 페이지는 463페이지 할 차례죠. 제가 지난주에 허가 신고까지 공부하시고 오시라고 그랬죠. 그 논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자, 2달 과정에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3, 4월 과정은 기초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가 양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정리하실 때는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 맨 처음에 뭐를 공부하셨어요? 건축법이 뭐 하는 법이냐? 적용 대상을 공부했죠. 적용 대상물 그리고 행위, 요걸 공부하셨습니다. 자,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은 당연히 무슨 물이다? 건축물, 대지. 여기는 왜 적용을 했던가요? 건물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 안전기준을 정했고, 자, 건축물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정했어? 설비 기준도 정하고 있었고, 요 설비는 우리가 성강이 하나 정도 공부하면 돼요. 뭐 설비는 그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 다뤄지는 게 뭐다? 건축물. 나머지는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공작물이 있었죠. 요 공작물도 나중에 요거는 7월 달에 문제풀이 가서 외워도 돼. 지금 모의고사 나오는 거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번만 외우면 다 외워요. 요 공작물. 뭐 공작물이 요번에 조금 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이 적용되는 행위는 뭐 하는 행위? 건축. 그리고 뭐 하는 거? 대수선. 용도 변경. 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시라고 그랬죠.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건축 대수선은 원칙은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경미한 거 뭐 했어요? 신고했죠. 용도 변경은 올라갈 때는 허가, 내려갈 때는 요거는 원칙은 허가하면 안 되겠죠. 허가 또는 신고 이렇게 해야 돼. 건축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도 있지만은, 자, 일부 규정은 적용을 안 하는 지역도 있었죠. 일부 규정은 적용을 하지 않는 지역. 건축법 전면적 적용 지역은 무슨 지역이죠? 복잡한 도시 지역이죠. 그리고 관농자가 나오면 우리 건축법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은 그 관농자는 무슨 지역과 같다? 도시 지역과 같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리고 동이나 업지역은 전면적 적용 받았죠. 동이나 업지역. 근데 동업이 만약에 섬이라면 인구가 얼마? 여백인 이상일 때만 전면적 적용받고, 그러면 시골인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그러면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규정이 몇 가지예요? 6개. 요 6개를 시험 칠 때까지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건축법 7문제 중에 여기서 2문제 내지 3문제 나온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요것만 제대로 알아도 절반 가까이 맞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내용은 요 건축 대수선 할 때 얘기예요. 건축 대수선 할 때 이때는 원칙은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는다 이 말이죠. 경미한 거 뭐 하면 되고 신고하면 되고. 우리 시험은 건축 절차는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도 있죠. 가끔 우리 시험에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못 맞추게 물어봐. 못 맞추기. 그 못 맞추게 물어보는 건 어차피 뭐 그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돼.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는 게 있고 뭐 하는 게 있다? 신고하는 게 있다. 우리가 지난 수능까지 여기서까지 공부했어요. 자, 그런 이런 행위를 우리 일반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하지요. 이럴 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합니까? 허가권자하고 협의하면 됩니까? 협의하면 돼. 이 협의를 허가 신고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협의를 하면 허가를 받았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해준다 이 말이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제가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오세요, 요거 공부하시고 오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지난주에. 그래 하시고 오셨죠? 안 하시면 손 들어. 아무도 없네. 저는 이게 자랑스러워요. 하라고 그러면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 합격하지. 지난주 왜 안 나왔어? 스트라이크 왜 안 나왔어? 자, 우리 허가는 뭐 했는지 제목만 한번 뽑아보고 갑니다. 자, 우리 교재 순서대로 우리 허가는 맨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허가권자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죠. 응? 두 번째, 허가를 받는 요건이 있었죠. 허가를 받는 요건이 뭐야? 대지 확보해야지. 그래 허가가 나지. 그 다음에 허가를 규제하는 제도가 있었죠. 요런 제목들을 잡아야 돼. 제목들. 우리가 이제 5월달부터는 요약집을 위주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또 진도도 빨리 나가고 또 개정된 내용도 반영하고 하는데, 아마 요약집은 제 요약집을 안 쓰고 랜드포로 요약집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호흡이 좀 맞아야 될 텐데 어떨런지는 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럼 판서 내용도 좀 줄고 적만 적어도 따라올 수 있겠죠. 요런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여기다가 허가와 관련된 내용, 사전결정이나 안전관리 예치금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돼요. 그런 것들은 뭐 부수적인 거고. 자, 그것들은 이제 5, 6월 과정에서 하면 돼. 자, 어쨌든 허가권자는 원칙이 누구더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안 보신 거 463페이지 있죠? 사전결정, 제가 사전결정 소개만 시켜드렸잖아요. 그거 간단하게 조금만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결정이란 이런 거라고 했어요. 내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게 최종 절차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죠. 건축허가를 받으면 뭘 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 국토개혁법에 무슨 허가?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허가가 2개가 나야 돼. 먼저 국계법에 무슨 허가가 나고, 개발행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슨 허가가 나고, 건축허가가 나야 돼. 허가 2개를 받아야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요, 이게 먼저요? 개발행 허가 먼저죠.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허가권자가 얘를 만나서 미리 뭐 한다? 협의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협의할 때 상식이 뭐예요? 우리는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서류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겠지. 서류 제출한다 나는. 그럼 허가권자는 관계행정기관과 뭐 한다? 협의한다. 이 2개 공부하셨잖아. 여기다가 앞으로는 협의 요청 받은 자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한다. 이것까지 공부할 거예요. 이제 5, 6월 달 되면. 우리 건축법은 15일 이내 허가 제시하도록 돼 있어. 얘는 얘한테. 그런데 개발행 허가를 받는 대상이 건물을 짓는 게 만약에 농지다. 그럼 맨 처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농지 전용 허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농지 전용이 뭐예요? 농지로 쓰는 거야? 농지로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게 전용이야. 우리가 전용 주거지역 하면은 그때 한자가 달라. 전용 주거지역 하면은 말 그대로 전용 주거지역으로만 쓴다. 이게 전용 주거지역이야. 그런데 이 농지 전용이란 건 다른 용도로 쓰는 거야. 한자가 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지를 밀어버리고 집을 짓는다. 이게 뭐다? 농지 전용이야. 산지를 밀어버리고 집을 짓는다. 이게 뭐다? 산지 전용이야.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논에다 집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가 먼저 나야 돼. 물론 신고도 있어. 산 같으면 뭐가 나야 돼? 산지 전용이 먼저 나야죠. 산지 전용. 허가 신고도 있고 일시 신고 뭐 있는데 몰라도 돼.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있어. 하천 점용이라는 게 있어요. 하천 점용. 그래서 우리가 사전 결정을 받으려면 즉 건축허가를 받으면 의지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3개만 적은 거야. 사전 결정과 관련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천 점용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도로가 있고 하천이 흘러가. 근데 내 땅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에 다리를 놔야지. 이게 하천 점용이야. 그럼 이거는 개인 땅이 아니잖아. 국가 땅이잖아. 그렇죠. 요걸 점용하려면 점용허가가 미리 나야 돼. 만약에 이런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미리 요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하천 점용. 그래서 요 3가지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사전결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여기에 각종 서류, 설계도 서류가 들어가야죠. 설계하고 이런 거 맡기면 돈 많이 들어 안 들어? 들죠.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허가를 신청했더니 이런 게 허가가 안 나. 그러면 건축허가 안 나겠지. 그럼 허가권자 얘들 만날 거 아니야. 협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협의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좀 허가가 나겠는지 얘 이런 법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 달라. 이게 사전결정 신청이야. 그죠? 그러면 사전결정 신청은 좋은 제도예요? 안 좋은 제도예요? 무지 좋은 제도지요. 사전결정을 해가지고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리 뭐 하기 전에 정식적으로 허가하기 전에 관계법률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알아봐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죠. 누가?
허가 대상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신고 대상 관계없어. 두 번째 누구한테 하는 거야? 허가권자한테 하는 거야. 왜? 허가권자한테 본래는 허가 신청했을 때 허가권자가 얘들 만나는 거거든 본래는. 그죠? 근데 미리 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러면 미리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하기 전에 좀 알아봐 주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사전결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1번. 자, 허가 대상 건축물 거기 밑줄 긋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이해가죠? 신청하기 전에 그다음 밑줄 허가권자에게 463페이지입니다. 463페이지. 자, 누구한테 허가 대상 건축물을 정식적으로 허가 신청하기 전에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두 가지 기억하세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방금 제가 얘기한 거죠.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서 뭐가 되는지 허용이 되겠는지 요거 좀 알아봐 달라.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법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기준,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 우리가 일반인들이 건축기준이나 완화되는 거, 규제되는 걸 내용을 모르죠. 그러니까 허가권자한테 그런 거 좀 알아봐 달라는 거야. 알아봐서 뭐 밑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뭐 규모까지도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세 번째 밑줄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이 뭔가 하는 것들을 알아봐 달라.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미리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게 뭐다? 사전 결정 신청이다. 아시겠어요?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번, 3번은 묶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그 규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통 영향 분석 이런 거 들어봤죠? 교통 영향 평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밑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3번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죠. 우리 환경 영향 평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을 우려해서 미리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 종류가 소규모 영향 평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알 거 없고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따라서 영향 평가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야. 무슨 면적? 대지 면적 밑줄.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경우도 있죠. 괄호 묶으세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경우. 누구한테?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그걸 괄호로 묶어주세요. 미리 협의해라. 요거는 누구 의무다? 허가권자의 의무예요. 허가권자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우리 지금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딱 한 번.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환경 문제를 왜 국장하고 협의를 해? 국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됐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읽어보면 되겠죠.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 받으면 입지,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해서 신청자에게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이제 또 하나 기억할 게 5번.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는 다음에 허가 또는 신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밑줄. 다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그게 몇 가지라고? 네 가지네. 칠판에 있는 네 가지예요. 우리 국계법에 뭘 받은 걸로 봐? 개발행위 허가. 그다음에 농지산지 하천, 농산하. 아시겠죠? 농지산지 하천. 요 세 가지 허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2번에서 바란 것이 있죠.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이런 게 일시 사용 허가 신고가 있는데 그걸 알 필요 없고, 보존산지 밑줄. 보존산지. 자, 보존산지는 개발하면 안 되는 산지죠. 요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건 요게 도시지역에 있을 때만, 개발되는 도시지역에 있을 때만 의제 처리가 된다. 그럼 시골에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시골에 있는 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직접 허가를 받거나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골에 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박스 안에 참고는 뭘까? 도로 점용 허가는 없다. 예전에 간평 문제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려면 도로를 점용해야 되죠. 도로 점용을 안 하고는
우리가 뭐 건물을 대지에 진입로를 만들거나 할 때는 또 도로를 하천 점용하듯이 도로를 또 점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점용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도로 점용 허가는 요거는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가 났을 때 의제되는 것이지 사전 결정 단계에서는 의제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천 점용은 의제가 되지만 도로 점용은 의제가 안 된다. 그렇게 하나 참고하면 됩니다. 자, 6번은 우리 상식이죠. 허가권자가 의제하는 사유 어느 하나의 내용에 해당되면 행정기관과 뭐 해야 돼? 협의해야지. 아까 여기 했잖아. 협의. 그죠? 우리는 뭐하고? 서류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관계행정기관과 뭐하고? 협의하고. 이제 5개월 과정부터는 협의 요청 받은 자가 며칠이나 의견 제시하는 거 이것도 할 거라니까. 응? 건축법은 며칠이라고? 15일이라고 15일. 건축법만 15일이요. 그렇게 해서 사전결정은 이제 우리 오늘 봤습니다. 사전결정 받고 허가 파트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사전결정이 한두 번 물어보긴 했죠. 물어보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집에 중요한 건 요 세 가지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건축허가의 의 필요 없고 오른쪽에 허가권자 등이 나오죠. 허가권자. 요거는 제가 이제 밑줄 다 걷으니까 공부하시고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냥 판수로 한번 쭉 가봅니다. 자, 건축허가는 우리가 특시특도는 지밖에 없죠. 자치단체가 지밖에 없잖아. 우리 지적법이나 뭐 중개사법하고는 달라. 공법은 우리 공법은 자치단체까지밖에 안 나와. 자치단체까지밖에. 그럼 특시특도는 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지가 나와야지. 어느 법이든. 그러면 중요한 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시군구가 허가권자라는 얘기는 기초다, 광역이다. 기초, 광역은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광역 중에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되는 자가 누구였어?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었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권자가 된다는 얘기는 누구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도시에서는 허가권자가 아니지. 나중에 사중에 사전 승인했죠. 국장도 건축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요게 나중에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죠. 주택법의 승인권자하고 차이점이야. 요거는 기초 시군구가 허가권자고 특광시장은 예외다. 그럼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장한테 허가 받는 게 있다는 거지. 원칙은 누구한테 받는데? 구청장. 대구 같으면 군수도 있지. 이런 자가 원칙 허가권자예요. 근데 대구시에서 대구시장한테 허가 받는 경우가 있어.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야. 몇 층?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두 개 중에 한 개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시장으로 바뀐다. 요거 기억하시는 거야. 물론 이게 나오면 또 반드시 예외를 물어봅니다. 창고, 공장, 물론 뭐 심의를 거친 거 있는데 요 두 가지를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봐. 이런 것들은 이 규모가 되어도 시장이 허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구청장이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들고 어디로 가? 도지역으로 가지. 도지역은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아니죠. 그럼 도지역에서는 이런 큰 규모는 도지사가 허가 안 하고 여전히 허가권자는 누구야? 시장? 군수지. 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군이 있잖아. 도안은 무조건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야.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시장 군수가 지 맘대로 해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 승인받는 거. 그래서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시장이 허가하는 사유. 요게 첫 번째 사유예요. 그러면 도지역에서 창고나 공장이 이 규모에 해당한다. 도지사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시장이 허가하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가져간다고.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대형 건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었죠. 대형 건물은 그대로 도지사 승인 받는다.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연환경 수질 보호가 있었죠.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한다. 요 목적이 있었고 주거환경 뭐가 있었어? 교육환경이 있었죠.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 목적. 자,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뭐가 떠올라? 아파트 단지 앞에 모텔, 애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나이트클럽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숙박, 위락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공통점이 두 개고 차이점이 두 개인데 당연히 우리 시험은 차이점을 물어보겠지. 공통점은 도지사가 지정, 공고 한 지역에서만 승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알아서 여기는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해. 내가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도지사가 나한테 승인받아. 이렇게 뭐 해야 돼? 지정공간 지역에서만 받는 거야. 두 번째 공통점은 위락하고 뭐 요게 공통점이야. 위락 숙박이 승인 대상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내도 틀리게 안 내. 그 우리 시험은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뭐냐? 이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규모가 작으면 괜찮아. 규모가 클 때만 몇 층 이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요럴 때 받는다는 거지. 그러나 주거환경, 교육환경의 위락 숙박은 아무리 작아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지. 이런 규모가 있어 없어? 규모 관계없이 받는다. 요거가 물어봐요. 물론 여기 차이점이 뭐야?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승인받는 게 위락 숙박 말고 3개가 더 있지. 011. 011은 자연환경 수질보호가 필요한 저 산속에서는 011이 안 터진다고 그랬잖아. 승인받아야 돼. 0이 뭐야? 공동주택. 1이 뭐야?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요? 시장군수가 도의사의 승인받는. 여기까지가 허가권자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도 그대로 순서대로 되어 있네. 자, 됐고 3번을 읽어보면 되고 4번에 협의 의견 제출. 요것도 아까 했죠. 사전결정과 마찬가지야. 허가를 받으면 의제해야 되는 게 많아 안 많아? 한 장 넘겨보세요. 469페이지 보세요. 469페이지 보면 건축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 있죠.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 23개나 의제 처리될 수 있다고 돼 있네. 그럼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두 가지 해야 돼. 나는 허가 신청하는 나는 서류 제출해야 되고 허가권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아까 건축법원 협의 요청 받은 자 며칠이나 의견 제시했어? 15일. 그 얘기 앞으로 돌아가세요. 그걸 우리 책은 떼놨네. 떼놨어. 거기 4번에 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는 5번에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야. 허가를 규제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허가 거부를 하는 게 있었고 우리 순서대로 전에 적은 대로 허가를 제한하는 게 있었죠. 제한하는 게 있었고 세 번째 허가를 만다 취소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건축법의 허가 취소는 필요적인 사유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 사유를 우리 책에는 이제 먼저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읽어볼까?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은한에 해당하면 밑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틀려. 우리 건축법은 해야 돼. 주택법과 반대입니다. 주택법과 반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지. 주택법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밑줄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 1년 동그라미 연장 동그라미. 자 1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 박스 1번을 말합니다. 오른쪽 박스 1번. 우리 건축허가 받고 우리 공법은 허가 인가를 받으면 일정의 기간 내에 착수를 해야죠. 건축허가 받고 착수 의무는 몇 년? 박스 책을 봐. 모르면 2년이죠. 2년. 공장 설립은 몇 년? 3년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장은 몇 년? 1년. 연장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이나 다 1년이야. 연장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1년이야. 아시겠죠? 그 기간 내에 착수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이르 기간 내에 착수를 했어. 그러나 밑줄 공사 완료가 뭐해? 불가능하다. 뭐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도가 났다든가 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하겠지. 세 번째는 착공 신고 전입니다. 착공 신고를 하기 전인데 뭘 당했어? 경매 공매가 됐죠.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했죠. 자, 몇 개월이 지났어?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여기 의미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의미가 뭔지는 본래는 경매가 넘어가면 대지를 낙찰을 받아도 건축 허가권 안 넘어가.
허가권 안 넘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건물을 못 짓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6개월 기간을 주고 만약에 착수가 불가능하면 기존의 건축 허가를 취소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 경매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문이에요. 6개월 이내 착수를 불가능하면은 취소해버리겠다. 요 취소 사유 세 가지는 나중에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있죠. 취소 사유하고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도 몇 개다? 3개요. 그 박스 3개를 비교하라는 거야. 다음에 비교하는 거야. 자, 우리 그래서 순서대로 대지 소유권 확보돼 있죠. 요거는 요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는 요건. 허가를 받으려면 뭐를 갖고 와야 돼? 대지 갖고 와야 돼. 나중에 다 그 주택법에도 다시 나오는 거야.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잖아. 승인 받으려면 뭘 갖고 와야 돼? 대지 갖고 가야지. 여기도 대지 갖고 와야 건축해 준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은 대지에 뭘 갖고 오는 게 원칙이야. 우리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소유권이 아니고요. 사용권도 되잖아. 지상권, 임차권 설정해서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 건축법은 소유권 갖고 와.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택법의 예외는 대부분 사용권이 예외야. 응? 물론 뭐 공공 부분은 또 예외지만 그런데 우리 건축법도 마찬가지. 소유권이 아닌 뭘 가져가도 된다고. 여기까지는 주택법이나 똑같아. 그러면 소유권 몇 프로 가져와야 허가가 나? 몇 프로긴 100%지. 아무 말이 없으면 100%야. 대지 갖고 와 이러면 다 갖고 오라는 거지. 그러면 대지 소유권 확보 못했지만 사용권 갖고 와. 그럼 몇 프로 갖고 오는 거야? 100% 갖고 오는 거지. 그런데 단 주택법과 차이점이 뭐다? 분양 목적이죠. 분양 목적으로 짓는 무슨 주택? 요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 요 주택의 경우는 예외야. 요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얘는 사용권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뭐 결국 요거 하나 기억하시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우리 주택법에 가면은 거기는 주택이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죠. 그 매도 청구 인정하잖아. 매도 조합에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 인정하죠. 우리 건축법도 이런 집합 건물 있죠. 집합 건물에 관해서 매도 청구를 인정해요. 이런 집합 건물이 아무 데나 그러면 안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이 되면 80% 두 번 나왔죠. 80% 공유자 수 80% 그들이 갖고 있는 지분 합계 80% 확보해 오면 허가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뭘 인정해? 매도 청구. 아시겠죠? 여기서 뭐가 나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거지. 나머지는. 매도 청구하면 두 가지 기억합시다. 무슨 가격으로 사는 거야? 시가로. 우리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매도 청구는 청구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 몇 개월 이상 협의할까?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정도 이제 이번 진도에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지요. 우리 박스 안에 1번, 2번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3번, 4번, 5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 일단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매도 청구 나오죠. 자, 이 매도 청구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요 박스 안에 아까 2번. 박스 안에 2번에서 나오는 거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해당 건축물 대지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시가 동그라미 쳐야죠.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매도 청구하면 무조건 무슨 가격이다? 시가 이렇게 갔어요. 이 경우에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동그라미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시가 3개월을 묶어서 주택법과 동일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택법과 동일. 주택법에도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무슨 가격으로 산다? 주택법에 매도 청구하면 일단 공동주택을 생각하고 우리 건축법에 매도 청구하면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이런 집합건물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이잖아. 근데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리모델링하고 여기는 건축법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뭐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봤어? 허가 요건 봤습니다. 허가 요건.
자, 허가 거부가 나오죠. 허가 거부는 처음에 뭐를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 건축허가는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법에 딱 맞게 들어왔어. 법에 맞게. 허가해 줘야 돼. 법에 맞아도 안 해줘도 돼. 해줘야지. 그걸 우리는 기속적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량이다 기속이다. 기속이지. 그리고 우리 건축허가는 원칙이 뭐야? 기속적 처분이고 예외적으로 재량성이 있어요. 왜?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거부할 수 있는 게 이게 재량이거든. 그래서 우리 건축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불러? 기속 재량 행위. 이렇게까지는 맞는 표현입니다. 기속 재량. 무슨 재량하면 안 돼? 자유재량하면 안 되지. 자유재량하면은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시겠죠? 우리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 행위로 봅니다. 우리 판례에서 예전에 그런 판례가 있었어. 근데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야. 기속재량 여기까지. 자유재량하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예외적으로 거부한다는 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건축법에 거부하려면 반드시 무슨 절차 거쳐야 돼?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 자, 건축인이 심의 하나 안 하나 우리가 다 기억 못해.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인이 심의한다 그러면 오고 안 한다 그러면 X 이렇게 가면 돼 그냥. 하여튼 건축법에서 뭔가를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무조건 심의 거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심의 거쳐 거부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는 역시 뭐가 거부 대상이야? 위락하고 숙박이지. 위락하고 숙박입니다. 자, 위락 숙박이 어디에 안 맞을 때 아까 사전승인에 자연환경 수질보호도 있었고 주거환경 교육환경도 있었잖아. 여기는 뭐예요? 주거환경 교육환경입니다. 아시겠죠?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한정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자 방제지구나 재위험 개선지구 위험한 지역이죠.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데서 지하층이죠. 지하층 상습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여름철 장마 오면은 늘 물 퍼내는 지역. 그 지하층에다가 거실을 넣는다든지, 응? 뭐 여기 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부적합하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 부적합하다 하면은 이럴 때는 거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부에서는 위락 숙박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때는 심의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거부예요. 거부됐죠? 거부. 거부할 때는 세 번째 줄 건축인의 심의 밑줄 긋고 박스 안에 두 가지가 있다. 위락 숙박하고 방제지구하고 어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디에서 지하층 등이죠.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게 부적합하다라고 인정하면 거부할 수 이해할 수 있죠. 자, 오른쪽은 됐고 넘기세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허가 제한 등이죠. 자,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자주 물어봤죠. 건축허가 제한 등. 우리 공법에 허가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세 군데를 공부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허가 제한. 한 개는 어디서 했어? 우리 국계법에 개발행 허가 제한. 정비법에 나오는데 안 했어. 걔는 우리 시험에 아직 신설되고 물어본 적이 없어. 이번 진도는 안 했어.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 세 개야. 요 세 개는 공통점인 허가를 제한을 하려면 일단 뭘 정해야 돼? 제한 지역을 정해야죠. 뭐 때문에 제한하는지. 우리 건축법은 표현을 뭐 경계, 면적 이런 걸 정하라 되는데 그게 지역 정하는 거야. 뭐 때문에 제한하는지 사유가 나와야지. 또 제한할 기간이 나와야지. 평생 동안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시겠죠? 또 뭐를 하지 말라는 건지 이런 것 등을 정해주는 거야. 이런 것 등을. 그래서 요걸 제가 제한 지역 등을 정한다 이렇게 했었죠. 왜 지역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쳤을까? 제한 지역. 지역은 쫀이잖아. 쫀에서 학습 목표가 뭐예요? 대상과 절차지. 이 대상이 제한하는 사유고 절차 이거 공부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이 절차는 신설되고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이 없어. 유일하게 우리 공법에서 제한 지역 쫀을 정하는데 심의 절차가 없었던 게 건축허가 제한이야. 근데 얘도 이제 심의해 안 해? 심의하지. 그냥 심의요, 의견 심의요. 의견 심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우리 허가 제한 절차거든. 만약에 물어본다면 의견 넣는 거 심의하는 거 요거 물어볼 거야.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안 물어봤어. 그래서 제가 강조는 안 하는데 어쨌든 허가를 제한하는 사유 있죠? 허가를 제한하는 사유. 요 사유는 일단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지요. 제한권자부터 알아야 돼. 같이 기억합시다. 우리 국회법에 개발행 허가 제한 있죠? 누가 제한했어? 국회법에 개발행 허가 제한은 에브리바디가 있지. 국회법에는 구청장 빼고 다 나왔잖아. 그런데 우리 건축허가 제한은 에브리바디라고 하면 안 돼. 허가권자보다 높은 양반이 제한하는 거야. 허가권자를 제한하는 거거든. 허가권자가 아까 누구였어요? 시군구가 원칙이고 특광시장도 예외적으로 있었지. 그리고 허가권자보다 제일 높은 양반은 장관이지. 국장도 제한하고. 그럼 국장은 누구를 제한해? 특광시장까지 다 제한하겠지. 특시 특도도 광역입니다. 밑에 새끼가 없어서 그렇지 특시 특도도 광역이야. 그럼 걔들을 국장은 다 제한해. 시군구도 제한하고. 그런데 문제는 광역은 누가 제한해? 시군구는 누가 제한해? 특광도가 제한하겠지. 특광도 밑에 뭐가 있어? 특광도는 시군구를, 국장은 누구를 제한해? 허가권자면 특광시장 다 포함하는 거죠. 국장은 허가권자를 전부 제한할 수 있고 특광도에서는 시군구를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두 번 공부하면 쉽게 알아. 당연히 이해가 가. 그 뭐만 알면 돼? 제한하는 사유. 요 사유만 잘 잡아내면 요건 안 틀려. 국장이 제한하는 사유는 첫 번째 국토관리죠. 두 번째 국장이 제한하는 사유 두 번째가 뭐야?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는 거죠. 요 두 가지 사유예요. 그 다음에 특광도가 제한하는 사유도 두 가지인데 요거는 지역계획. 국장이 국토관리면 요는 지역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지. 요런 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요 사유를 잡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게 국장이 허가 제한하고 이번에 특광도에서 허가 제한 그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비교하시라는 거야. 국장은 사유가 첫 번째 뭐다? 국토관리 필요하다 인정. 두 번째 주무부 장관이 묻힐 거 없죠? 문화재,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국민 경제를 위하여 가로로 묶었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하면. 그럼 국장은 누구를 제한해? 허가권자를 제한했죠? 허가권자를 전부 다 제한했죠. 허가만 제한해.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제한해. 착공도 제한하죠? 다 제한한다. 특광도지서는 제한하는 사유가 뭐다?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얘는 누구를 제한해? 시군구청장을 제한하죠. 시군구청장을. 뭐를 제한해?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됐지요? 그건 얘기죠. 그거 구분하는 거야. 이번에 허가 제한 내용 되어 있는데 보세요. 자, 거기 3번에서는 2번을 먼저 보세요. 국장이나 뭡니까? 특광도지사는 그 2번을 놔두고 3번을 먼저 보세요. 특광도지사는 돼 있죠. 특광도에서는 밑줄 긋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한 경우 밑줄. 제한했어요. 하기 전이에요. 했죠? 밑줄.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동그라미.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가로 묶으세요.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그 다음 밑줄.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밑줄. 명 동그라미. 자 보세요. 국토부 장관에게는 없는 내용이 특광도지사한테 한번 나오죠. 얘는 특광도지사는 예허가나 제한을 착공을 제한했으면 즉시 보고를 하라 돼 있죠. 국장한테 보고를 하라 돼 있는 거야. 이 보고를 미리 하는 거예요. 사후 보고요. 사후 보고죠. 미리 보고하는 거 아니야. 사후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이 너무 지나쳐. 그러면 국장은 그 제한을 해제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지.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는 해제를 명할 수는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 그래서 국장이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사실, 나중에 보고한다는 사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광도의사는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1번 양괄호 1번 건축허가 착공 제한 기간 1이나 2에 따라 건축허가나 허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이네.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무조건 한 번만 연장합니다. 제한 기간 연장은 한 번이야. 우리가 허가 제한이 몇 번 나오는데? 3번. 3번 다 기간 연장하는 건 몇 번만? 한 번만. 아시겠죠? 그래서 2년 연장 몇 년? 1년. 2년 연장 1년. 우리 개발인 허가 제한이 몇 년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개발인 허가 제한 몇 년이었어? 3년. 또지기는 연장했죠. 또지기 2년 범위 안에서 한 번 2년 범위 안에서. 그래서 최장 5년이라고 그랬잖아. 또지기. 기억에 여기는 2년 1년이죠. 여기는 1년씩 뺐네. 거기는 3년 3 더하기 2. 여기는 2 더하기 1. 아시겠죠? 연장은 몇 번? 한 번.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양괄호 2번이 절차인데 그건 아직 이제 신설되고 한번 물어볼 만한데 안 물어봤어요. 한번 볼까요? 국장이나 특광고지서는 1이나 2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는 가로로 묶어볼까?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방금 가로로 묶었지만 그런 거 외우라는 뜻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방금 뭐라고 그래서 제한하려면 제한 지역을 정해라고 그랬잖아. 제한 지역이 뭐예요?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이걸 상세하게 정할 그게 지역이잖아. 또 뭐 때문에 못하는 거지? 목적이죠. 기간에 몇 년의 기간 정해야죠. 뭘 하지 말라는 건지 건축물의 용도, 대상 이 정해야 되죠. 건축물의 용도 이런 걸 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외울 필요 없어. 어쨌든 그런 걸 상세하게 정한다. 정해서 허가권자에게 뭐 한다고? 통보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뭐 한다? 공고. 우리 책에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맨 밑에 보세요. 4번에 나와 있는데 4번에 2번하고 4번 연결시켜서 봐야 돼. 국장이나 시도의사는 이것도 특광도의사는 안 하고 또 시도의사는 이래가지고 또 그래놨죠. 어쨌든 뭐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1이나 2에 따라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는 토지원규제기본법에 따른 밑줄 주민 의견 동그라미 주민도 동그라미 치세요. 건축일이 심의 동그라미 의견 심의죠.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건축허가를 제하려면 주민 의견을 듣고요. 건축일이 심의를 거쳐서 누가? 제한권자가 얘들이 제안하는 거야. 의견 심의 거쳐서 이런 걸 정하는 거야. 정해가지고 허가권자한테 통보하지. 그럼 허가권자가 공고한다는 뜻이잖아. 그 다른 제안은 제안하는 자가 의견 심의 공고 고시 다 해 그냥. 그런데 건축법은 제안은 얘들이 하고 허가권자한테 보내면 허가권자가 공고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야. 책은 떨어져 있어도.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건축허가 제한은 100% 정리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제일 어려운 게 뭐다? 2년 1년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 풀이하고 뭐 자꾸 하면은 2년 1년 다 알아. 다 알아. 사유만 잘 잡으면 돼. 국장이 제안하는 사유, 특광도의사가 제안하는 사유. 그러니까 얘들이 제안한다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지. 제안권자를 알아야 얘가 뭐 때문에 제안하는지를 알지. 거꾸로 하면 안 돼. 요거는 죽기 살기로 외우고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허가 제한 자주 물어봤고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물어본 적 없고 안전관리 예측은 요거는 뭐 건 1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요 다음에 돈 예치하는 우리 공법에 돈 예치가 농지법까지 4개 나와. 근데 건축법까지 3개 나와. 요 3개 알아야 돼. 우리 국회법에 이행보증금 들어봤어요? 이행보증금 조건 이행 안 할까봐 예치했잖아. 우리 정비법에도 돈 예치가 있어요. 이번 진도 안 했어. 우리 건축법에는 뭐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어요. 최근에 한번 물어봤어. 지금은 몰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를 보세요. 474페이지를 보세요. 안전영향평가란 말이 있죠. 안전영향평가 대상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책에는 그 대상이 안 나와 있어. 어쨌든 요거는 다음에 오류율 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자, 허가는 요 정도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허가권자
허가받는 요건은 대지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허가 규제하는 거 3개. 3개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는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허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경미한 것은 신고만 하면은 뭐한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이 요 신고죠. 한번 읽어볼까?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돼 있죠. 그러니까 본래는 다 허가받는 게 원칙이야.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누구에게? 특시특도가 중요합니까? 시군구가 중요합니까? 시군구가 중요한 거예요. 경미한 데는 특광시장이 나와 안 나와? 원래 허가권자는 특광시장도 들어가잖아. 근데 특광시장은 21층 이상, 연면적합계 얼마? 10만 이상에서 나오지. 경미한 신고에는 안 나온다고. 그 시군구에다가 뭐 하면? 밑줄.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게 이게 건축 신고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신고 대상 쭉 있죠. 거기까지가 절차에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시겠죠?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 신고는 제가 공식이라고 정해드린 게 있어요. 공식은 첫 번째 무슨 면적합계? 바닥 면적합계. 두 번째 무슨 면적합계? 연면적합계. 요 바닥 면적합계는 얼마까지? 85제곱미터까지. 연면적합계는 얼마까지? 100제곱미터까지. 바닥 면적합계 85제곱미터까지는 뭐까지는 신고로 가능해? 증축. 신축은 안 돼. 증축, 개축, 재축이 신고로서 가능해. 연면적합계 100까지는 건축 자체가 된다고 그랬죠? 건축이 뭐야? 신정, 계절이 5개잖아. 요게 다 되는 건 건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든지 신고로서 건축이 되는 건 연면적합계 얼마까지야? 100까지야. 연면적합계 100까지. 바닥 면적합계 85까지는 증축까지만 가능하다. 증축이 되면 개축, 재축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건축이든 증계, 재축이든 요거는 다 건축이죠. 증축, 개축, 재축도 건축이잖아. 건축 중에서 공식이야. 자, 그러면 이제 대수선도 있죠. 대수선은 여기 3촌이죠. 연면적은 얼마? 200 미만. 엔드입니다. 3촌은 청수는 몇 층? 3층 이상. 3층 미만. 그럼 여기 해당되면 이거 소규모야. 이 건물을 만약에 대수선을 해. 우리 대수선이 뭐였어? 대통령에서 증설, 해체, 수선. 요 4가지 모두 신고예요. 우리나라 어디든지 영희 3촌을 대수선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신고다. 이게 공식이잖아. 근데 우리가 건축의 특례라고 제가 했었죠. 건축의 특례라는 얘기는 공식은 아닌데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 되는 건 아닌데 공식의 특례가 있었잖아. 첫 번째 무슨 특례가 있었어요? 관농자. 시골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거 있었죠. 도시역은 안 된다는 거야. 도시역은 허가 받는데 관농자 있으면 신고로 되는 게 이게 영희 3촌이잖아. 영희 3촌. 연면적 얼마? 200 미만. 미만이에요. 엔드 청수는 3층 미만. 이런 것들이 한두 번 봐가지고 내가 정리가 되고 문제가 풀리고 하는 건 그거는 속된 말로 도둑놈 심보야. 적어도 100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100번은. 그러면 시험 칠 때가 우리 몇 번 들어? 1000번은 든다고. 내가 복습하는 거고. 관농자 있으면 인정되는 거야. 물론 이건 예외가 있지. 위험하면 안 돼. 위험하면. 그러니까 우리 관농자도 뭐가 지정되면 도시하고 똑같아. 여기 지정되면 허가 받아야 돼. 위험하잖아. 방제지구.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구. 방붕이잖아. 방붕. 방붕. 딱 들어보니까 위험하죠. 요건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어디에서 또 특례를 인정했어? 공장 짓는 지역이 어디예요? 공업지역이지. 뭐 지구 단위인데 무시하고 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공장 짓는 지역이죠. 여기서는 뭐에 관한 특례를 주면 돼? 일반 건축물이요? 공장이요? 여기는 다른 게 나오면 안 돼. 공장이 특례를 주는 거야. 근데 이 공장은 무슨 공장이야? 오이 공장이지. 연면적 합계는 500 이하. 청수는 2층 이하.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요. 청수는 다 2층까지야.
여기 3촌도 뭐야? 3층 미만은 2층이야라는 뜻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2층이야. 요거는 연면적 합계고 요런 공장이 신고로서 가능해. 세 번째는 농사 짓는 지역이죠. 농수산업하는 업이나 면지역이죠. 농사 짓는 읍면에서는 뭐에 관한 특례를 줘야 돼? 농사 짓는 거 특례 줘야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뭐 창고 같은 거, 축사 같은 거, 작물, 재배사 같은 거, 종묘, 배양시설이나 각종 온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에 특례를 주는 거야. 근데 창고는 연면적 얼마? 200가지. 나머지는 다 연면적 얼마? 400가지. 이거 기억하시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이걸 한두 번 봐가지고 안 돼요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이걸 갖다 한두 번 봐가지고 이게 기억이 안 나요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요거는 건축 특례고 대수선 특례도 있죠. 대수선은 영이 3촌이면 무조건 신고잖아. 여기 공식이잖아. 그래 만약에 영이 3촌이 아니면 허가 받아야지. 영이 3촌이 아니면. 그러나 대수선도 영이 3촌이 아니더라도 요거 4개 중에 뭐는 신고하면 돼. 수선 얘는 신고야. 영이 3촌이라 말이 안 나온 대수선은 증설 해체 변경은 허가 받아야 돼. 아시겠죠? 단순히 뭐만 한다? 수선 요거는 신고라고. 이해할 수 있죠? 공부하시고 오셨으면 무슨 소리인지 바로 알아들을 거고 아니면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가 있었어요? 높이는 몇 미터까지? 3미터까지 신고하고 정축이 가능했지. 높이는 3미터. 표준 설계도서는 환경이나 미관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뭘로 정하는 것? 조리로 정하는 것만 신고다. 이렇게 했었죠. 됐어. 만약에 안 했다면 꼭 복습하세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야. 우리 건축 절차는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효력 상실 나오죠. 신고를 하고 몇 년 이내 공사 착수해야 돼? 1년. 안 하면 신고한 효력이 상실됩니다. 아시겠죠? 허가 받고는 몇 년 이내 착공해야 돼? 2년.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지요.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면 5일 이내 수리 여부를 알려주도록 돼 있어. 5일 이내 수리 여부를 알려주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허가 신고 사항이 변경, 일괄 신고 요거는 크게 우리 시험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용도 변경, 우리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내용이죠. 용도 변경 꼭 또 챙겨야 되고 앞으로 실무에 나가도 용도 변경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건축물의 용도가 총 몇 가지가 있다? 29가지가 있었죠. 29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야영장시설까지 해서 이것을 또 한 장 넘겨보면 시설고 내가지고 29개 용도를 표를 그려놨죠. 표가 나올 때까지 넘기세요. 표가 나올 때까지 후퇴를 하면 안 돼. 전진 486 그 표를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 표를 못 외우면 용도 변경은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그 표에서 나옵니다. 앞에 29개 용도를 묻는 문제도 우리 시험에서 전에 가끔 물어봤는데 최근에 그 용도 묻는 문제보다는 용도 변경하는 이 문제를 물어봐.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요거 외우는 게 우리가 지난 순환에서 학습 목표였어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그 우리는 목표를 갖고 와야지. 다 버리고 오면은 공법이 안 되죠. 자가 뭐예요? 산이 뭐예요? 전이 뭐예요? 문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교가 뭐예요? 건이 뭐예요? 주가 뭐예요? 주가 뭐 시설군이죠? 그가 뭐예요?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죠. 동물식물 관련 시설. 요거 외우는 거야. 요거는 무조건 출제한다. 특별한 일 없으면 용도 변경은 우리 시험에서 나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나온다. 그때 그 해에 용도 변경 안 나왔다 그러면 그 해에 건축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여기에서
교육하고 뭐가 같이 붙어? 복지. 주거하고 뭐가 같이 붙어? 뭐 요걸 기억해 줘야 돼. 요걸 기억해야 돼.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구는 자동차 관련 시설밖에 없어. 산업 등 시설구는 누가? 아니 왔네. 운창공이 이 뭐하고 있어? 장자묘를 위로하고 있지. 이 장자묘를 위로하고 있다. 전기통신은 방발이죠. 이 무슨 방발인가 이런 거 있죠. 자, 문화집회, 문화도 즐기고 집회도 하는 거 문종유관이죠. 문종이로 뭐를 만들었어? 관을 만들었지. 기억나죠? 문종이로 관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시설구는 누가 팔았어? 다판? 운수기요, 문수기요. 운수기죠. 문하고 헷갈리면 안 돼. 요 다중생활 시설을 주의해야 돼. 바닥 면적각기 5천 미만 이종건생. 요건 5천이 아니고 500 미만. 요건 이종건생이야. 이종건생이고. 500 이상이면 뭐야? 숙박이지. 그게 다중생활 시설이 뭐야? 고시원이잖아. 고시원은 시설군이 같아. 규모가 작건 크건 고시원은 위험 정도를 같이 보는 거야. 이종이건 숙박이건 그거 하나 주의하면 돼. 이종 중에 유일하게 얘가 올라왔잖아. 교복 입은 학생은 어디 가서 놀아? 의교에서 놀아야지. 의교에서 놀면 혹시 하나 의사가 될지. 의교노수. 의교노수. 이제 여기에 뭐부터? 야영장시설이 붙죠. 자, 근린생활시설은 1종이고 2종이죠. 주거 업무는 주거도 하고 업무도 하니까 주거는 어디서 해?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은 종류가 두 개죠. 단독, 공동. 그 다음에 업무는 어디서 봐? 업무에서 보지. 근데 단독도 주택도 아니고 업무시설도 아닌데도 주거도 하고 업무도 보는 데가 있잖아. 군대, 교도소, 교정, 군사시설. 교정, 군사시설. 그래서 단공, 업고 한다고 그랬죠. 주거 업무는 재택 업무잖아. 단공, 업고 한다. 단공, 업교. 기타는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뭐가 있나? 이게 뭐가 있나를 알고 싶으면 그 앞에 그 용도표를 봐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우리 시험에 가끔 그 용도표도 물어보기도 하는데 최근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아.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 뭐 말인지 아시죠? 시간이 있으면 조금 몇 개는 근린생활 시설 정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우리는 5분만 쉬었다가 그 용도 몇 개만 좀 볼게요. 그 표 안에 용도 몇 개만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